네,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. 오늘은 암호화폐 뉴스에 대해서 먼저 블랙록이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한다라는 뉴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7천조 정도를 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요. 이 회사에서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워킹 그룹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. 각 부서에서 저 모든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워킹 그룹,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TF 그룹, TF 팀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건데요. 이 그룹에서는 무엇을 주로 하냐 하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주로 연구를 전담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겠지만 블록체인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금융이나 뭐 다른 모든 분야에 얼마나 적용될지를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.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. 또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,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총 책임자가 멀티 에셋 투자 부문의 책임자가 총 책임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멀티 에셋, 뭐 말씀 들어보시면 여러 군데 같이 동시에 투자하는 분야의 그 책임자니까 아마 여기서 적정한 그 투자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시작하게 된 이유가 선물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먼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선물 투자가 과연 암호화폐,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선물 투자가 적정한지, 자신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겠죠. 얼마 전에 그 뉴스 이슈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학자는 선물 시장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 상승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내놨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아마 시뮬레이션을 할 것 같아요. 뭐 이런 뿐만 아니라 타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, 타사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고 그 상품을 만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본인들의 그런 결과가 본인들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같이 다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하니까요.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. 이런 보도가 나가자 이 회사의 블랙록의 대변인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수년간 우리가 연구를 계속 해왔다.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어제 오늘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. 두 번째로는 기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죠. 이분들이 뭐 거래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가서 뭐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왔다라는 그 점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의 CEO 레리 핑크가 사실은 그동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. 계속적으로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알 수가 없다, 부정적이다라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CEO는 겉으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수년간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왔다. 그래서 역시 기업은 사람보다 영원하다는 걸 나타내주긴 하는데요. 이 회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자산 7천조면요 어마어마한 규모지 않습니까? 세계 최대 규모니까 이 회사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의 시장의 향방도 좌우될 수 있고 각국에서 결정하는 암호화폐 정책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뉴스는 좀 모두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뉴스는요. ICO하기 적합한 나라 1위. 코인텔레그래프 많이 들어보셨죠?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크립토 파이낸스 컨퍼런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. 1위가 미국이랍니다. 미국은 무려 3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. 스위스가 15점, 싱가포르이 11점, 4위가 러시아였고요. 5위가 영국. 그 다음에 중국, 에스토니아, 케이맨 제도가 5위 같이 영국과 했다는 거고요. 그런데 보시면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미국이 계속 TF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, 무슨 규제를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ICO하기 가장 적합한 나라는 미국이라는 평가를 했다는 게 좀 저희가 이색적으로 봐야 될 건데,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혁신과 성장, 또 미래를 보는 눈은 좀 우리들과 좀 다르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케이맨즈도 중국까지 5위라고 했는데 에스토니아나 케이맨즈도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이 5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, 일본, 한국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순위는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암호화폐 관련 애널리스트들이
정한 점수랍니다. 그래서 이들이 호의적인 국가를 이렇게 손꼽은, 쉽게 말해서 우리 프로야구나 뭐 얼마 전에 끝난 프로야구도 보면 그 기자들이 그 MVP 투표하듯이 투표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요. 역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의 기술력을 선도하기 위한 어떤 그 헤게모니를 주고 있다,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 순서였기 때문에 이슈에 선정을 했습니다. 다음 뉴스는요, 좀 재밌는 뉴스인데요. 이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공공기관장에 낙마한다. 뭐 이런 제목입니다. 뉴스핌이라는 그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. 정부 인사 검증에 암호화폐 투자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. 인사 검증에는 보통 저희가 보면 뭐 부동산 투기, 뭐 병역비리, 논문 표절, 그 외에 무슨 유장 전입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 암호화폐도 앞으로 추가됐다. 현재 하고 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 공공기관장, 주요 공공기관장들 그 검증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암호화폐 투자를 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. 그 문제는 뭐냐면 지난 12월에 저희가 암호화폐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인사혁신처에서 정부 기관에서 어떤 그걸 내렸냐면요.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보유하거나 투자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특히 그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, 저희 공공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? 또 민간금융기관들이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들, 이런 데는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암호화폐 투자가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달라고 했는데, 이번에 뉴스핌의 보도를 보면 아예 이 정부에서,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임사 검증 시에 아예 암호화폐도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정부의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이슈는요.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심사가 방통위원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. 이것도 뉴스핌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이죠. 블록체인 협회의 그 보안성 심사 기준에 이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. 금융위원회 심사 기준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이다. 그래서 금융기관 수준보다는 훨씬 더 쉬운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지난번에 12개 거래소가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. 그 기준을 특히 보안성 심사에 대한 기준을 따져보니까 금융위를 적용한 게 아니라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금융위는 주로 개인정보 관련된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, 그것도 그 수준 자체가 우리 은행이나 금융기관 수준으로 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방통위는 그보다 좀 약하다는 거죠. 거기다가 또 클라우드 항목이 점검에서 빠져 있는 것도 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. 하여간 금융위의 기준이건 방통위의 기준이건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, 투자자 보호일 텐데,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는 아마 많은 투자자나 소비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